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부 강의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우리가 하게 그렸던 그림을 같이 해석해보고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먼저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거를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은 대략 이런 느낌의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아마 이 그림과 완전히 똑같은 그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부분의 요소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그림에 대한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림 속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에서 스트레스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스트레스 대처 기제를 상징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정서와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표현된 비와 구름, 웅덩이, 번개는 스트레스를 상징합니다. 그림에서 표현된 우산과 비옷, 장화, 기타 보호물들을 그렸다면 이는 스트레스 대처 기제, 보호물을 상징합니다. 스트레스 대처 기제라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사람의 크기와 표정, 그리고 그림 속 사람의 위치는 나의 정서 상태를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 속 요소가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비입니다. 비는 스트레스를 의미하며 빗줄기의 양은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에서 비가 조금 내리는 것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양이 적다고 해석해 볼 수 있고 스트레스에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만약 반대로 빗줄기가 세차고 굵게 내리며 내리는 비의 양이 많다면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양이 많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에 대한 대응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림 속 사람이 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응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거나 처마 밑에 피해 있는 등 비에 적절히 대응하고 대처하고 있다면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림 속의 사람이 무방비한 상태로 내리는 비를 온전히 막고 있다면 현재 자신의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그림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크기입니다. 그림 속 사람의 크기는 자아에 대한 크기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림 속 사람의 표정입니다. 그림 속 사람의 표정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나타나는 자아의 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의 사람이 힘든 표정을 하고 있다면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고 지쳤음을 의미할 수 있겠죠. 또한 그림 속의 사람이 웃는 모습을 하고 있다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마음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요소에 대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안에 만약에 가로등을 표현했다면 이것은 애정, 지지, 관심 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림 속 우산의 크기는 스트레스
대한 대응을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속에 우산을 그렸는데 그 우산의 크기를 지나치게 크게 그려 놓았다면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산의 크기가 지나치게 작다면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처리하기에는 너무 적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빛뿐만 아니라 나의 그림 안에 천둥이나 번개 등을 표현했다면 현재 상당한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인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림을 그렸다면 타인이 받은 스트레스까지 내가 다 떠안으려고 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림의 전체적인 요소들을 해석해서 내가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또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스스로 해석해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봤는데요. 그림 안에 적은 양의 비를 표현하였으며 비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물이나 장치가 있고 자신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면 이것은 낮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이나 인물의 얼굴과 표정을 볼 수 있게 표현하였고 인물의 위치가 중심에 있거나 인물의 크기가 적당하거나 그리고 인물의 전체 모습이 안정적으로 표현되었다면 현재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그림 속에 많은 양의 비를 표현하였고 비를 대처할 어떠한 보호물이나 장치가 없으며 그림 속 사람이 비에 젖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높은 스트레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이나 번개, 화살, 웅덩이, 먹구름 등을 표현하였거나 인물을 매우 작거나 크게 그렸으며 나체의 인물, 이빨이 매우 강조된 인물을 표현하였다면 이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 해석해 보셨나요? 선생님이 그림 해석에 대해 주의할 점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림 하나로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볍게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의 마음을 살피는 용도로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라는 스트레스 요인이 닥치면 우리는 싫다고 생각이 들거나 불쾌하거나 몸이 젖거나 급히 비를 피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의 스트레스 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먼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환경 자극이나 사건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스트레스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요인은 크게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적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 물리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란 외부의 소음이나 열, 더위, 혹은 닫힌 공간에서 오는 답답함이나 불편감 등 외부의 물리적인 환경은 우리에게
외적 요인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의 환경이나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 또한 우리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규칙, 명령, 형식적인 절차, 괴롭힘 등이 해당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외적 요인 세 번째로는 개인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나에게 생기는 중요한 사건이나 일상적인 사건들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등하교하는 것, 전학을 간 것, 핸드폰 등과 같은 물건을 잃어버림 등과 같은 개인적인 사건이 있겠죠. 다음으로는 내적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적 요인의 첫 번째로는 생활의 습관이 있습니다. 카페인 섭취나 흡연, 수면 부족, 과도한 스케줄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내적 요인 두 번째로는 왜곡된 인지가 있습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과도하게 자기를 비난하는 등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겠죠. 내적 요인 세 번째로는 생각의 한정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농담조차도 비난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도식의 극단적인 사고, 완벽주의적인 개인적인 특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내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아동 청소년의 수면 시간과 행복도는 최하위이며 자살률은 최상위라고 해요. 또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과도한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습 스트레스가 있겠죠. 이처럼 해소되지 않은 스트레스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더해져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방치하여 악화될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다양한 정신적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대처 방법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의 스트레스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학을 간 뒤로 친구를 한 번도 사귀지 못한 것이 어떤 친구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친구에게는 비만인 체중으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다른 친구는 어떠한 물건을 잃어버린 것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가정 안에서의 불안함, 내가 시험을 망친 거, 또는 남자친구와 이별한 것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보기를 바래요. 선생님이 6가지의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 이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두 번째로는 가족과 관련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나요? 세 번째로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나요? 네 번째로는 친구 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나요? 다섯 번째로는 생활이나 돈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있나요? 마지막으로는 내 몸과 마음 또는 건강과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이 있나요?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인을 한번 다 찾아 적어보셨나요? 이번 2부 시간에는 그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 수준과 스트레스 대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았죠.
또 이를 통해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나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3부에서는 이런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증상이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